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1번에 4, 2번에 2, 3번에 5, 4번 4, 5번 5, 6번 2, 잘못 불렀습니다. 3, 6번 3, 그 다음에 7번은 7번 2, 8번 3, 9번 4, 10번 4. 자, 주관식은 단답형은 1번 과일 말초, 2번 부처님, 그리고 누구지? 호랑이 처녀,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채점이 아직 안 돼서 누가 어디를 틀렸는지 내가 지금 모르는데 대략 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본다면 1번 무난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2번도 2번 같은 경우에 간혹 틀린 애들이 있거든, 간혹. 이게 이제 변식 허생의 태도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섞을 수 있거든. 그런 문제야.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뭔가 돈을 풀어오면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번에 모의고사 때 봤던 그 아들 있잖아, 오빠가 엄마한테 50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 얼마나 유창한 계획을 얘기하며 덜덜덜 떨면서 긴장 이빠이 하고. 근데 얘는 오히려 당당하고 말이 적고 완전 반대잖아.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드러내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던 거죠. 자, 그다음 과일과 말총 부분인데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이게 그러니까 시험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건 별로 없다. 그냥 앞에 아까 원대한 계획 그것도 본문에 있는 걸 이렇게 잘 비교해서 읽으면 되잖아.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데 얘는 이랬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골라내면 되는 거듯이 말총과 망건 부분도 읽어보시면 얘가 이제 그 과일을 그렇게 팔고 만냥으로 온갖 과일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평 알만하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는 거죠. 말총을 산다고 써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머리를 매지 못할 거다. 그러더니 과연 망건값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말총을 얘가 사들임으로써 망건이 그렇게 된 결과물인 거지. 이 망건을 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 정밀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지금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시험 때는 정말, 그래서 아까 조사해 보니까 윤리와 사상이랑 같이 본다고? 윤사도 미리미리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제발 전날. 그리고 이게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조심해야 돼. 내가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게 다 못 푸는 일이 발생한다든가 시간이 아차 모자른다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거거든. 그런 거고, 이번에는 워낙 시험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너희만 짧은 게 아니잖아. 다 짧으니까 어떻게 균형감 있게 공부를 해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날 컨디션 잘 갖고 가야지. 안 그러고 앞부분에 너무 진비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지금 괜찮아. 그래서 한 시험 보기 한 적어도 3일 전부터는 컨디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실력보다 시험을 못 본다. 실력만큼은 봐야 되잖아. 이 아쉬운 상황에 실력보다도 못 보면 어떡해. 그러려면 잘 주무시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망건의 실수가 우리 중에도 나왔다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뭐 이거 별 거 없죠. 뭐 이제 근데 3번에서도 혹시 그 전기 형식을 3번은 우리가 없겠지만 틀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조심해야 돼. 그 3번에 5번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이게 사물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의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기는 우리가 비현실적 전기성 할 때 그 전기가 아니야. 이거는 일대기를 기록했다 할 때의 전기자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전기는 두 가지 대표 전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대기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기이한 일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자가 좀 다른데 우리한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 전기할 때 기자가 좀 쉽거든. 그 기자가 어떻게 큰 매자 밑에다가 이거야, 이거. 이게 전기성하다, 기이하다 할 때 기자야, 이 기자가. 그래서 요걸로 혹시 물론 전기 형식 막 이래서 뭐 그래도 할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전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4번도 괜찮았고, 자, 그리고 5번 뭐 부처와
호랑이 처녀인데 가끔 하늘이라고 답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선 탑도리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님이 감동하신 거지. 탑이 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감동하셨고 그래서 호랑이 처녀를 통해 김연에게 복을 내리셨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5번 괜찮고 6번도 뭐 1차, 2차 표를 잘못 보지 않는 한은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번인데 여기선 두 작품 모두 다 여자가 주도적입니다. 이색유장 정도 보시면 최낭이는 두 번째 이별할 때 생각해봐. 이색은 아빠가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여자네 집에 부를 때야? 그러면서 너 저리 가! 그러니까 애가 그냥 짐 싸들고 시키는 대로 가잖아. 근데 우리 최낭은 어때? 목숨을 걸잖아. 막 아파. 엄마가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얘가 다 말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때 가서 막 우리 이생하고 꼭 결혼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생애가 되게 팡팡팡팡 튕기잖아. 우리 지난번에 읽었잖아. 막 우리는 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린 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잖아. 우리가 다 할게요. 이러면서 최낭과 결혼시키잖아. 그렇게 되는 과정에 최낭의 역할이 컸고 그 다음 최낭이 죽은 다음에도 자기가 환생해가지고 와서 내가 남은 인연을 다 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이생이가 나도 좋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 주도적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번. 8번은 뭐 이제 그거였군요. 그래서 시를 통해 허생에게도 강한 물질적 욕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지, 그지? 시가 뭐냐? 봤더니만 이거잖아. 여음을 별시에게 주었다 뭐 이러면서 우리 교과서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두루두루 다 읽어보자 이랬잖니. 이거 교과서 기출이었거든요. 기출인데 이렇게 딴지문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긴 좀 읽어볼 만해요. 시는 재물로 인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것은 그대들에게나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상인들에게나 있는 것이다. 망금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돌을 살찌게 할 수 없다. 그러고는 10만 양의 엄을 변식해 주었다. 내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공부를 끝내지 못했소. 그대의 망금을 부러워할 따름이요. 변씨는 크게 놀라 일어나서 절을 했다. 그리고 10만 양을 사양하고 빌려준 돈에 이자만 받겠다고 하니까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꾼 취급하느냐. 나에게 돈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와 장사꾼을 구별하잖아. 우리나라 신분은 사농공상이잖아요. 그래서 장사꾼과 선비화를 차별하고 있는 허생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허생이 되게 진보적이고 뭐 이렇고 이게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허생이 신분을 철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봐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가능하다. 물질 요인은 전혀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다음 요것도 이제 허생일처와 연결된 문제였긴 했는데 일단 동일한 서술자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X쳐주고 하나는 전지적이고 하나는 1인칭 주인공이었으니까 기억 날라가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나는 가에 비해 여성의 희생. 여기서 보면은 가에서는 이 부인이 삿바느질했다 정도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에서는 더군다나 그 서모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 어머님이 자결했잖아. 정조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데 얘가 이제 뭐 다른 거 어찌 여자가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이제 사대부 여인으로서의 요구도 하고 있어서 좀 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을에서는 얘가 이혼하자는 말도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체성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출은 아니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번이에요. 10번은 처녀와 최낭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어떤 건 처녀, 어떤 거는 최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물론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시옷 부분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상대가 자신과 동일한 부류가 아님을 인식한 후에도 이랬을 때 호랑이야 호랑이지만 최낭은 사람이지 않나 하지만 여기서는 귀신이잖아. 지금 환생에 온 거니까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단답형은 그렇습니다. 답 1번에 4, 2번에 2, 3번에 5, 4번에 4, 5번에 5, 6번에 3, 7번에 2, 8번에 3, 9번에 4, 10번에 4. 과일 말총, 부처님, 호랑이 처녀, 그리고 3, 3. 자, 그 다음에 속미삼이를 볼 건데, 그냥 속미삼이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예요. 속미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학습을 위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이건 수업 안 하니까 가볍게 풀어보세요. 지금 받으시면 먼저 풀어보세요.
열심히 먹고 말이야. 선생님 오빠 이거 하기도 좀 하기도. 자, 천천히 풀어보세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것도 기출이기는 해. 3인국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해봅시다. 자, 숙제 검사할 수 있도록 자, 위치 정리. 숙제 검사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이과에서 안 했어. 아, 그래요. 다 아는 일이야. 연기가 안 해. 했을 수도 있어. 알았어. 내가 해서 가져갈게요. 좀 중요한 것도 안 먹고. 분명히. 아, 진짜요? 왜 기대하는 다안 풀고 잘하는데 친하네. 저녁에도 물 마셔서 이렇게 소금을 지난주 숙제 기준으로 숙제를 하셨습니까? 나야? 엄마하고 다시 전화할까? 아,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 공부도 안 했잖아. 이제 뭐. 이게 그렇지만 저번 주 거 했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책 받아왔어요 오늘. 엄매책? 나눠줄게. 제가 나눌게. 여기다 놔. 네. 엄마가 까먹으면 지우가 응. 지우가 이렇게 많이 받아. 지울 거예요. 네, 잘했어요. 지우 얼마나 잘 식은땀이 나. 땀 나는 거야. 너무 슬퍼. 슬프면 땀이 나는 현상이 있어. 어떡하지? 눈물이 안 흘러. 오늘 3위 거기 숙미 같이 풀어주세요. 저희 셋은 이름 써야겠다. 시끄러운 아이들 셋. 왜 무서웠어? 무서워서 안 했어? 이 표정 진짜 오늘 한 번에 서로 좀 하게.
안 조용해? 기분 안 좋아. 애들 숙제 안 해서. 아까 저쪽 진짜 숙제 공부 할때 기분 좋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기분이 팍 안 좋았어. 예린이는 숙제가 뭐지? 예린이나 자습서는 갖고 안 오는 분이지? 알지? 야, 내 빈칸에 이제 차원 향후 심을 거지? 여기 지효랑 우리 숙제 용서해야 돼. 지효랑 영우. 미치. 지효랑 그렇게 소나지 마. 그 채동이 나한테 좋더라고. 우리 구운도 안 쳤네요. 아우 우리 예은이. 아번 다 했습니까? 여기도 뭐 안 하는 게 있나요? 있나 보네요. 어유 우리 이거 채점은 안 한 거 아니야? 다 맞은 거야? 답지 올랐죠? 단톡방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앞에 안 하셨네요. 자, 이제 다 풀었지? 자, 같이 봅시다. 송미사님 같이 하고 숙제가 나는 이럴 줄은 몰랐네. 나는 두 사람 저희 나연이 것까지 세 명은 아직 숙제 영상 못했는데 내가 이제 할 거고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외면하지 마. 그리고 자습서도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어. 자습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빈칸 뚫은 거 내가 쓸데없이 뚫은 게 아니거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서 뚫은 거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습서 특히 학습활동에 있는 용어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말다툼하기 싫으시고 확실하게 답의 근거를 대실 수 있는 건 교과서나 자습서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단어들을 이용하셔서 내실 때가 많아서 우리가 그 용어들은 좀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풀어놓은 거야. 근데 빈칸 안 채우시고 공부 안 하신 분들 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제 아예 안 하신 분들 있고 그래.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급이 아유 숙제 다 해오신 분들은 가볍게 오면 되는데 검사하실 분은 무겁겠다. 팔다리가. 팔다리 무겁게 다음 주에 다 챙겨오시면 되겠어요. 자, 3위 속리 보는데 3위 인곡 다시 한번 굵게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속리 인곡 하겠습니다. 3위 인곡. 3위 인곡은 그 내가 저기 할게 그 현대어로 쭉쭉 읽어갈 거니까 현대어 잘 따라오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야. 기승전결 아니야.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고 본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서사가 어디까지였냐면 동풍 바로 위까지 느낄 일도 하도 할 시작까지가 서사였다. 현대어로 번역할 테니까 쭉 걸리는 데 없는지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몸이 삼기실 때 삼기다는 건 생기다. 네, 님을 쫓아서 생겼다. 그래서 천생연분 이런 거 공부했었고 한생의 연분이며 하늘이 모를 일인가 하늘도 다 안다. 하늘에게 달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천생연분이라는 말도 하늘로부터 온 연분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나는 젊어 있었고 님이 나를 계시니.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데 나는 과거에 젊었었고 님은 나를 사랑했었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곳이 전혀 없다. 자, 평생에 원하는 길을 한데 내자, 한 군데서 지내자, 즉 함께 지내자. 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니은거는 의문형이었어. 그래서 현재는 늙은 거죠. 그리고 님이 나를 계시는 게 아니라 님과 떨어져 외로이 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엊그제 님을 메셔서 광한변에 올랐었어요. 광한변이라는 건 원래는 천상세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궁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비유적이다, 빗댔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엊그제 님을 메셔서 궁궐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는 원래는 인간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창평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강화소가 나타나 있었고 올적의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3년이다. 내려온 지 3년 정도 됐나 보다. 연집은 있어도 누구를 위해 곱게 하겠는가? 연집은 여성화자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음이 맺혀 있고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고요.
짓는 건 한숨, 떨어지는 건 눈물. 물론 대꾸적 표현도 나타나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많아요. 이거 대조라고 볼 수 있지.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과 시름이 대조적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는 듯한 것은 세월이 빠르다란 얘기고 염량이 때르라라 가는데 고쳐온다. 염량은 더위와 추위. 자, 듣거니 보거니 느끼는 일도 많기도 많구나. 자, 이제 봄입니다. 동풍이 걷듯 불어서 적 쌓여있는 눈을 흩어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었어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이거는 아직 계절적으로 추운데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임금님과 내 사이가 아직 차가운데 이 암향, 이 그윽한 향기, 즉 임금님으로 하는 충정. 이것은 무슨 일인가? 암향은 매화의 그윽한 향기인데 여기서 내가 임금님 아직 나한테 냉랭하신데 나는 임금님을 향해서 충정이 있는 거지. 자, 황혼의 다리조차 벽에한테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래서 다른 임금님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고 저 매화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 근데 님이 너를 보고 매화 너를 보고 의윤화 다용연이 있고 어떻다고 여기실고 의구십니다. 확신이 안 난다 이런 거지. 자, 여름이에요.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어요. 녹음 중요한 계절적 배경. 나위 정막, 수막 비어있고 정막과 비어있어요.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놓으니 너무 적막하니까 얘가 이것저것 좀 해본 거야. 근데 시름이 안 거치나 봐. 가뜩이나 시름은 많은데 날이 너무 길어요. 왜? 여름이니까. 자, 원앙금 펼쳐놓고 비단 펼쳐놓고 실 풀어놓고 금자로 재고 님의 옷을 지었습니다. 옷이 매화와 같은 격이죠. 옷을 지었어요. 수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격식도 갖췄구나.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다 백옥으로 만든 함을 얹어놓고 거기다 옷을 담은 거야. 그리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본다. 자, 그런데 비단이야 원앙금일 수 있고 실이야 오색실일 수 있지만 설마 자가 진짜 금자겠냐고. 금이 원래 좀 부드러워서 이렇게 자로 쓰기엔 적당하지 않잖아. 근데 금자라고 하고 설마 지게가 무겁게 산호수겠냐고. 이건 뭐야? 님에게 그만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게 금자다, 지게도 산호수다, 함도 백옥함이다 이러면서 약간 미화를 통해 정성을 극대화 표현하는 거지. 내가 온갖 정성을 다했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미화적 표현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지에서. 그러면 좀 이렇게 이쁘게 표현했나 보다. 자, 산인가 구름인가는 다 아실 거고 우리가 이제 문학시험에서 50점 이상만 맞으려면 산인가 구름인가가 장애물이라는 거는 알고 풀어야 돼요. 그래 50점 나오는 거야. 자, 천리 말리 길을 누가 찾아갈고 이르거든 역시 반기실까. 그래서 의구심이 나타납니다. 자, 하룻밤 설이 기운에 설이 계절적 배경. 기러기 울어 예지할 때 기러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었어요. 객관적 상관물 기억나시죠? 객관적 상관물에서 왜 기러기가 울며 지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운다라는 정설이 이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걷었더니 동산 달라고 북극 별 보이고 자, 달, 별, 임금님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 난다 이랬어요. 청강을 미연에어 봉황루 묻히고자에서는 우리가 주관적 변형을 공부했고 누가 위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친다. 파랑은 온 세상. 자, 심상궁곡 점락같이 만드세요. 심상궁곡은 햇빛이 안 들어가는 어두운 곳이야. 깊은 산 깊은 계곡. 거기까지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선정을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게 드러나 있다. 자, 여기까지가 가을. 건곤이 폐색하니 하늘과 땅이 다 문을 닫으니 백설 계절적 배경이었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새도 그쳤다. 자, 소상난반이 창평을 말하는 건데 본문에선 하계와 같은 위치죠. 내가 있는 곳. 옥루고천은 뭐였어? 광안경이나 그다음에 봉황루하고 같은 거죠. 임금님 계신 곳. 그래서 소상난반인 전라도 이렇게 추운데 한양은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더 추울 거야. 양춘을 붙여내요. 겨울에 이제 비치는 햇살인데 봄볕처럼 따사로운 햇살이래. 그 햇살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쏘이고죠. 역시 주관적 변용. 모청은 초가집이었고 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옥루에 보내고 싶어요. 자, 홍상은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푸른 옷소매를 반쯤 걷어 날이 저무는 날이 저물 때 대나무에 기대어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애 쉽게 져서 겨울이니까 해가 짧아요. 긴 밤에 고쳐 앉아 청등 걸어놓은 곁에 경고물을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만나려고 꿈에라도 님을 만나고 싶은데 잠도 못 자는 거죠. 앙금이 너무 차서 잠을 잘 수 없다. 앙금도 차다. 이거는
님이 안 계셔서 차가운 거야. 그래서 한자로 이런 것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독수공간. 승민곡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혼자 있어서 너무 춥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꿈에 난 님을 보려고 해도 이구자리가 너무 차고, 그래서 이 밤을 언제 셀고, 하나도 12때, 한 달도 30날. 이제 시간을 하루를 12로 나누고 한 달을 30으로 나누면서 어떤 자신의 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수치적으로 좀 표현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적은 너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지 말자.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마음에 맺히고 골수에 끼어있다. 골수는 뼛속까지 끼어있다. 현장이 열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하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와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구나. 그런데 이때 탓이로구나를 그대로 번역하면 원망 같지만 일반적으로 원망으로 안 본다 그랬어요. 충신은 임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 되겠다. 범납이는 화자의 분신.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초로 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족족 앉았다가 향이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마가겠대요. 님이 날인 줄 모르셔도, 님이 나인 거 알아보지도 못하셔도 나는 그저 님을 쫓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나비, 나걸, 구준비 이렇게 셋을 비교했을 때 가장 소극적인 걸 범나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3인공을 썼는데 안타깝게 임금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한 번 더 쓴다. 자, 속 3인국. 그래서 한 번 더 씁니다. 근데 이 속 3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속 3인국에서 우리가 딱 하나를 알고 집에 가야 한다. 그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3인국은 독백체인데 얘는 대화체다. 이건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감녀를 색깔로 칠해드렸습니다. 감녀가 노란색이고 나머지가 을려의 대답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갑질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이 주된 화자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감녀가 질문을 하고 을려가 대답하는 걸로 돼 있거든. 근데 우리 뇌가 오작동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감녀가 좀 센 놈으로 늘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감녀가 주된 화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감녀가 주된 화자가 아니고 을려가 주된 화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좀 조심하셔야 돼서. 그런데 이걸 내가 내 맘대로 을려가 왜 질문했다고 할 수는 없어. 이게 통상적인 국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감녀가 질문을 하고 을려가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감녀가 저기 가는 저같이 본 듯도 한데 얘네가 원래 알던 사이, 본 적 있는 사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저기 가는 저같이가 본 듯도 한다. 근데 천상백옥경 궁궐이죠. 역시 천상세계로 똑같이 설정해서 말하자면 광안정이나 봉황루나 뭐 옥루고초랑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했는가? 궁궐이야. 제가 원래 궁궐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궁궐과 이별하고 해도 다 저문 날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하고 질문한 거죠. 이때 진짜 질문이야.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이라는 거 기억해야지. 처음 보는 사이다. 감년 을려를 본 적이 없다. 난생 처음 만났다.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야. 저각시 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알아봅니다. 어와 너로구나. 내 말 좀 들어봐. 이때 너는 감녀죠. 내 사설 좀 들어봐 할 때 내는 을려야. 자, 그러면서 내 얼굴. 이때 얼굴은 뭐 이제 우리가 고전에서는 바디라고 그랬다 그지. 내 몸, 나의 전체. 또는 이 거동이 님이 괴함즉, 괴함은 괴다의 기본형을 두고 사랑하심즉 했는지 어떤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이때 너로다 할 때 너는 누굴까? 감녀, 오할, 을려. 을려지, 그치? 임금님이 너로다 한 거니까 을려입니다.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었죠. 군 뜻이라는 건 딴 생각.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거, 뭐 선을 넘겠다, 까불겠다 이런 의도 없었다. 그냥 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는지. 이 경계라는 게 다 있는데 아무리 임금님이 이뻐하셔도 얘가 뭘 넘었나? 반기시는 낯빛이 이때 낯은 얼굴을 말하죠. 그 얼굴이 옛날과 다르신 거. 여기도 과거와 현재가 대조됩니다. 예전에는 임금님이 너로구나 여기셨는데 어느 날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달라지셨어요.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봐도 헤아리다 생각하다. 내 몸에 지은 죄가 왜는 동그라미. 뭐지? 시우야, 왜가 무엇이냐? 왜? 발음도 이상해. 왜? 이거 발음 되게 어렵지 않냐? 이거 뭐야? 산이잖아, 그렇지? 내 몸에 지은 죄 산처럼 쌓였어요. 뭐뭐처럼. 같이는 뭐뭐처럼이야.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거지. 내 죄가 너무 크다.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험을 하겠는가? 이거 한자성어로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까?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자, 서로 풀어 생각해보니 누구 탓이야?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조물주 탓이래요.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내가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달라지셨어. 그래가지고 다 내 탓 같아. 내 죄가 산처럼 쌓였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막 자기 탓을 막 하니까 듣고 있던 감녀가 그런 생각 마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자 맺힌 일이 있다. 나 맺힌 게 있어. 님을 매셔가서 님의 일을 내가 안다. 물 같은 얼굴, 이때 얼굴이 아까 그대로 바디예요. 그래서 몸이 연약하다. 물 같다라는 건 몸이 물처럼 아주 연약하다. 편하실 적이 몇 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해석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물 같은 얼굴이 무슨 뜻이다? 임금님이 허약하신 체질이다. 좀 이렇게 건강한 체질 아니고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임금님들은 다. 그러니까 좀 연약한 임금님. 그래서 임금님을 염려하는 거야.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춘한 고열, 춘의 동그라미 봄입니다. 고열은 뜨거운 여름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름. 추일은 가을, 동처는 겨울. 그래서 사계절을 언급합니다. 춘한 고열, 추일, 동처.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찌 지내시고 누가 모시는가? 자, 먹는 거 걱정합니다. 죽조반, 조성매. 이때 매는 뭐다? 밥이야. 임금님 드시는 뭐라 그래? 수락? 진지? 뭐 이런 거야. 그걸 매라고 했대요. 그래서 매지만 매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산이었고 여기서는 식사예요. 죽조반 아침 일찍 먹는 그 원래 임금님은 5끼를 드셨대잖아. 그래서 위가 이렇게 공백에 이렇게 비어 있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가면 탈나실 수 있으니까 조반 전에 죽을 먹어서 위를 좀 깨워주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야식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5끼를 드셨대요. 그래서 그 죽조반이야. 아침 먹기 전에 이제 약간 워밍업 그 죽조반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그 외는 옛날과 같이 새신앙가 새신앙가는 잡수십니다. 잡수십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식사는 잘하시는지가 걱정되는 거죠. 일단 몸이 연약한 우리 임금님 몸은 어떠신지 자, 그 다음에 식사는 잘하시는지 그 다음 또 어때요?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잠은 잘 주무시는지 다들 걱정이지. 근데 잠을 잘 자는 건 진짜 중요하네. 얘들아 자라. 자, 님 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고 하니 다이는 어디 쪽 어느 방향 이런 거예요. 님 쪽에 님이 계신 방향에서 소식을 듣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예요. 오늘도 날이 다 지났어요. 자,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들 곳이 없어서 어디로든 가자 말이다. 자,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랐죠. 첫 번째 장소는 매입니다. 이때 매는 또 어디야? 산입니다. 일단 산에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어. 잡거니 밀거니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본 사람 다 알지. 이게 가끔 이렇게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무 뿌리 같은 걸 밀면서 올라가기도 하잖아. 그거야.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매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 아는 거. 자, 구름세모, 안개세모. 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임금님 계신 쪽을 쫙 보려고 그랬는데 구름과 안개가 방해했다 이거지 뭐. 방해를 했구려. 자, 그래서 산청이 이렇게 어둑하니 안개와 이런 것 때문에 어두우니 1월 어디 임금님 계시는 곳까지 보였겠어? 지척을 모르니 천리를 바라보랴 볼 수 있겠는가? 자, 안 되겠다. 자, 차라리 어디로 가자? 물가로 가자. 자, 물가로 이동합니다. 공간의 이동. 물가로 가서 백길이라도 알아보자. 백길이라도 알아보자. 그리고 물가로 갔더니 이번엔 또 뭐가 세모야?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 데 있고 바람과 물결이 또 방해를 해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인지 사고는 어디 가고 뭐만 남아있어? 빈배만 걸려있어요. 근데 이때 빈배의 동그라미. 자, 빈배에 얘도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 3개를 배웠어.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도 되고 그 다음에 뭐지? 대조를 통해서 어떤 정서를 부각할 때도 쓰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되잖아. 환기. 얘도 이 빈배라는 걸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걸 불러일으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객관적 상관물로 쓰입니다. 또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약간 허전하잖아. 자, 그래서 빈배에 걸렸는 거.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해가 꼭 이렇게 지죠. 하강적 이미지야. 해가 이렇게 툭 져요. 자, 님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 어디로 가는 거야? 모청. 모청은 뭐니? 초가지로 장소로 이동해서 초가지로 갑니다. 자, 밤중에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청등은 이제 많이 봤잖아.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물가를 해뜨며 가자니니 방황하고 돌아다녔더니 적은덧 역진했어요. 잠깐 동안 힘이 다 빠졌다. 역진은 힘력자의 다할 진짜거든. 힘이 다 빠져서 뭐에 풋잠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막 물가로 막 헤매고 다니고 막 그랬더니 기운이 갑자기 빠져갖고 잠깐 잠이 든 거야. 풋잠이 잠깐 들었어. 자, 정성이 지극해서 드디어 별표 얘는 꿈을 꿉니다요. 아까 우리 3인공 꿈을 못 꿨는데 얘는 꿈을 꿨어요. 자, 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님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어요. 자, 꿈에 님을 만났는데 님이 너무 잘 지내고 계셔. 그럼 마음이 기분이 이게 좀 이때 마음이 더 동할까? 아니면 막 반쪽된 님의 얼굴 봤을 때 마음이 더 막 이럴까? 어때 더 절절할까? 두 번째, 여기 뭐 얼굴 색 좋아. 내가 없어 잘 지내시구나. 이제 한숨 났다. 이제 마음 편하네. 막 이럴 것 같아. 아니면 꿈속에서 님을 만났더니 님의 얼굴이 반쪽이 돼 있어. 아이고 역시 내가 없으니까 더 절절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거야. 얘는 지금 내가 없어서 너무 걱정인 거지. 얘가 지금 제대로 못 될 것 같은 거야.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얘의 정서거든. 그래서 그게 투영돼서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근데 어제 이건 TMI인데 어제 꿈에 우리 아들이 나왔는데 애가 애야. 애 군대 간 애가 애로 나타났어. 근데 걔가 어디를 길을 잃은 건지 누가 유괴를 해간 건지 요즘 막 초등학교 뭐 서대문 인근에 뭐 초등학교 유괴자가 나타났다 이걸 봐서 내가 꿈을 꾼 건지 아무튼 그래서 애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 꿈속에서. 근데 마음이 있잖아 막 진짜 한마디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찢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내가 꿈인 걸 알아. 이런 거 이상한 거 알지 마. 꿈인 걸 내가 아는데 아들은 어딘가로 가고 원인을 모르는데 집에 안 와. 못 와. 그래서 얘를 이러다가 못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듯이 아프다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3주가 넘어 이제 한 30일째 못 보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꾼 건가? 이제 아까 그랬지. 오늘은 일찌감치 아까 낮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지하날 만에 엄마 오실 때 비타민 C랑 비타민 D를 챙겨오시고 뭐 안경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면도는 뭐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나 그냥 카톡으로 보낼래? 이렇게 그랬는데 그랬는데 진짜 부모의 이런 거구나. 야, 니들 부모님 때 잘해 진짜. 알았어 연우야? 지금 우리가 이게 졸고 이럴 때가 아니야. 연우 오늘은 안 졸고 있어. 근데 졸 때가 아니야. 진짜 이 불쌍한 부모라. 부모는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 아닌가. 승아야, 엄마랑 통화하게 하지 마. 어머님 승아가 다 졸았어. 아니 또 승아가 문장을 읽거나 문제를 읽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애가 진짜 문제도 잘 읽고 좋거든? 근데 최소를 안 해, 저 인간이. 근데 그러다 보면 승아가 최소를 하는 순간 이제 그치 승아야 이번에 하자 최소. 아까 다 했다고 아까 승아의 표정이 너무 웃겼다. 막 이렇게 근데 내 자식도 다 했다 이런 표정으로 내가 샥 봤거든. 다 안 했어 이 자식. 근데 그랬더니 지지난주 숙제를 다 해왔구나. 그러니까 그 전주 거를 다 해온 거야 제가. 그래서 이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승아야 숙제 꼭 하자. 서윤이도 꼭 하고 고은이도 꼭 해야지. 고은이 화이팅. 숙제 꼭 하기. 또 누가 시윤이도 숙제 해야지. 숙제. 제가 숙제를 다 합시다. 그래서 아까 이거 보니까 꿈에라도 님을 이거 꿈에 봤는데 아쉽게 그런 꿈을 꿔가지고 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어 있었어요. 마음에 먹은 말씀 슬퍼하지 않으면 실컷 내가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하려고 했거든. 막 이게 다 시선 잘하시고요 막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발하나라는 건 줄줄줄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여기 밑줄 쳐야 돼. 왜? 말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불일치 나올 때 말을 했다, 뭐 정에 있는 말을 했다 이러면 그건 순뻥이다. 말을 못했다. 눈물이 발하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말을 못했어요. 정을 못다하여 목이조차 메었거든요. 목이 메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러다가 끝난 거야 그냥. 그때 몇 개 끝나냐면 오련된 개성. 방정 맞은 닭소리 때문에 잠을 깬 거죠.
자, 그래서 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님에게 정해 있는 말도 못하고 님의 얼굴은 그냥 반쪽아리가 됐고 나는 울다가 깬 거야. 아유 얼마나 허망해. 깨보니까 님은 없잖아. 허사로다. 이 님은 어디 갔는가. 우리 맨날 하지. 현실 꿈 현실일 때 꿈에서 현실로 갈 때 깨달음으로 가는 구운몽 버전이 있고 이 송민곡처럼 허무한 버전이 있는 거야. 얘는 허무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갔는가. 얼떨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조심할 부분 또 나왔죠. 어여쁜 그림자. 이 그림자가 뭘까? 애들이 이게 자꾸 달 그림자네. 이거 달 그림자 아니야? 어여쁜은 뭐니? 이걸 예쁜이라고 생각하면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세국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어여쁜은 뭐야? 불쌍한. 자, 불쌍한 그림자니까 이 그림자의 주인공은 화자의 그림자입니다. 화자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다. 그러잖아. 그림자가 원래 나를 늘 쫓아다니잖아.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쓰여되어 죽어서 나골이 되어 있어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춥니다. 그래서 님 계신 창 안에 비추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비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감녀가 각신님 다리야 카니와 구준비가 되소서 이러는 거죠. 나골과 구준비는 꼭 비교하셔야 되고 왠진 잘 모르지만 여러 이유가 있죠. 구준비는 이렇게 비가 내려서 임금님한테 아주 가까이 가서 임금님에게 차가운 감각을 부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별얘기를 다 해. 아무튼간 얘는 적극적 소재야. 그리고 나골은 이제 소극적 소재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대화체고 vs 송민곡은 목tex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얘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 공간 시간도 시간의 흐름이 나와. 물론 어두울 때인데 얘가 밤중까지 해서 시간의 흐름이 좀 있긴 하거든요. 날이 거의 지났다 뭐 어두워졌다 그러다 한밤중까지 진행이 돼서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의 흐름이 있고 공간의 이동. 근데 아까 공간의 이동 여기 있지? 이렇게 공간의 이동도 나타난다는 것도 특징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객관적 상관물 3개가 좀 이제 객관적 상관물도 하나도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도 알아두세요. 객상, 빈배 기억해 주시고 빈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운명론적 3개가 있고 운명론적 조물주의 카시로다 이렇게 돼 있네. 운명론적 3개가 또 하나는 얘는 꿈을 꿨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얘의 주된 정서는 허무함이었다. 정리하시고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 찾아야지. 과거 현재 대조 좀 위쪽에다 썼으면 더 좋았을 거야. 6번에 과거 현재 대조가 있어. 하나 더 가자면 사계절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추일 동천 뭐 그 있잖아. 춘한 이런 거 외우고 가야 되는데. 춘한 고열, 추일 동천 이런데 그래서 사계절 언급이 있거든. 근데 이제 VS로 얘는 사계절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거고 시상을 전개. 삼인국은 본사가 사계절을 기준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시상 전개까지는 아니지만 사계절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삼인국의 사계절을 통한 시상 전개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송민국에는 사계절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있긴 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됐어요. 자, 대체로 3인곡이 너희가 주된 텍스트여서 3인곡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1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가와 나는 모두 소재의 상징적 의미, 예를 들면 달을 보면 임금님이라고 부여하니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나골이 되겠다, 구준비가 되겠다 이런 것들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 답은 5번. 자, 2번에서는 답이 3번입니다. 사음모 율격이고 서리적 표현이 있고 여성화자. 괜찮죠? 자, 3번. 이게 관동별거 우리 고1 때 했던 거야. 이때 천년 노령이 블라블라해서 풍운을 언제 얻어? 3위루를 들였난가. 이 3위루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라. 그래서 음의 이온풀이 신상궁곡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번입니다. A부터 I까지 모두 골라라라고 했을 때 정답은 2번이죠. 자, 5번의 A는 그 시름 쌓여 있는 거고 B는 양춤 붙여내고 막 이러는 건데, 자, 이것도 결국은 주관적 변형 찾는 거였고, 주관적 변형으로 가장 유명한 애는 3번. 잘 아시고 있지. 자, 그리고 님의 침묵하고 연결해서 나왔고 4번이 답이에요. 재회를 갈망한다. 이때 얘는 님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가기로 하고, 이러니까 얘도 재회를 갈망하는 거야. 더군다나 그때 헤어질 때 뭐 할 것을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3인곡 승민곡에서도 님을 따라가겠다. 님이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이건 다시 만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재회를 갈망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자, 단답형 1번은 옷이 되겠고, 이건 거꾸로도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걸 홍량해서 골라라 이럴 수도 있어. 멤버들을 통해 님의 손에게 보내서 나를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멤버들에 해당하는 건 옷입니다. 자, 단답형 나머지는 범나비가 되는 거지. 화자의 분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로 버전을 바꾸면 나걸이나 구슬비가 될 것이고. 자, 그다음 7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산천이 어두워서 1월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해서 님 계신 곳을 보지 못하는 시적하지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으며 2월은 당연히 임금님을 상징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천리만리, 천만리 머나먼 고운님 여기고 내 마음 들 곳이 없어 냇가에 앉아있는데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지낸다. 있을 때 이 물이 여기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저 물이 내 마음하고 같아서 울면서 라고 비유한 거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왜? 달리가 틀렸으니까. 둘 다 자연물에다 인격 부여한 거야. 왜냐면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지나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송민곡을 정리했어요. 2번에 뒤져야지. 어두운 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색채는 색채 대비 색채어라고 말하면 그냥 그 크레파스나 크레용에 있는 색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어가 검은 색깔 흰색으로 나와 있으면 색채 대비인데, 그래서 거기가 어디지 근데? 자, 어디였을까? 아니, 아, 점랑같이 만들어서 심상공부 점랑같이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여기가 대낮처럼 밝아지는 거니까. 근데 그래, 그럼 거기까지를 이제 만약에 명암의 대비라고 했을 때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그 명암으로 가면 맞을 것 같거든. 근데 그 뒤는 또 틀려. 이게 화자의 긍정적 인식은 아니니까. 그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색채 대비 자체도 여기서는 보기 어려운데 명암으로 가면 일단 명암은 인정. 근데 이제 그 뒤가 틀렸어요. 자, 또. 아, 그거는 아니고 여기 시간의 흐름 내가 아까 할까 말까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갔는데 한번 보자. 시간의 흐름만 체크해 볼게. 맨 앞에서 날보다 저무는데 이랬어.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저문날이야. 날이 저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쭉 내려오시다 보면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날이 다 저물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이야 하나 둘 셋인데 8번째 줄에 밤중만 돌아오니 뭐 이렇게 있는 거야. 밤중.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날이 다 거의 지났고 밤중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 밤으로 깊어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밤에 꿈을 꿨고 그리고 깨어나 보니 이제 닭이 오는 시간이 된 거잖아. 그냥 밤이 지나고 새벽으로 가는 걸 수도 있죠. 나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잘 언급은 안 하고 공간의 이동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왔을 때 못 보면 안 되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체크해 드립니다.
시간이나 공간이 뭐 어디? 흥미. 송민곡이야 이거. 아 그래 흥미. 그러니까 3인곡은 사계절이 나오니까 계절의 순환을 기초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하루의 일과 중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고, 요게 송민곡이고, 저희 연회요 VS 옆에 있는 게 3인곡.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하고 마칩시다. 질문해. 해. 홍상을 이미 차고 시술을 그거는 뭐라고? 홍상을 이미 차고. 시술 그거는 그거는 대비를 통해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은 대비적인 색깔일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의상을 표현한 것 뿐이지, 그게 어떤 대비를 통해 뭘 하고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비의 의사는 없다고 보여요. 그건 색채 대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라는 건 의도성을 갖고 불을 빗대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빨간 치마, 푸른 저고리 이 정도인 거니까. 자, 모의고사 합시다. 네. 나눠봐. 모자르면 말하자. 3위 인구 중에서 건강이 있는 그런 부분과 굉장히 그러니까 시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런 의미를 뒤에 새기는. 자, 그다음 모자르지. 한 명 모자라. 자, 그렇게 그 틈에 뭐 이것도 또 안 나누면 안 되니까 책임감 있게 엄매 책임, 엄매 영리는 안 하고, 엄매 뒤에 그 친구 주시고, 엄매 알았어? 그럼 연우 받았고, 여기 뒤에 연우 빼고 이렇게 세. 자, 여기 없네. 자, 오늘 소설입니다. 오늘 소설 2개. 자, 그래서 오늘 소설 2개 하고 다음 주에, 자, 그리고 이 친구들아 있잖아. 숙제를 하은이 거. 일단 찾아볼게. 하은이 거 어디 있을 텐데. 이 책 하은이 거. 이 책도 하은이 거. 전달. 하은쌤이 하은이. 자, 이제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수업하고 나면 수업 2번 남거든. 2번 남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시험은 뭘 보냐면, 단톡방을 잘 보시고, 시험은 3위인고, 이제 소미 곁들여서, 그 다음에 구분목, 요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를 공부를 하셔서 기출을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수업 기출 그거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문 있잖아. 현대시, 고전시가 뭐 수필하고 섞인 거 설명하고, 그렇게 이제 복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복습 한번 하고 직복 이렇게 갈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진도를 그래도 부지런히 뺀 덕분에 진도가 막 벅차진 않은데, 대신 좀 어쩔 수 없이 속도감 있게 가다 보니 이제 찬찬하지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 중간중간 질문할 것도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 잘 하셔서 빈곳 없이 잘 외워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9월 모의고사 봅시다. 자, 현대소설부터 보죠. 자, 여기 서술자가 누구야? 서술자가 나냐 아니면 3인칭이냐? 나야, 나. 그치? 나가 있고, 여기 등장인물은 일단 3명으로 보실 수 있죠. 누구야? 어머니, 그리고 가오쟁이 오빠, 그리고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고, 여기 내가 존재하고, 여기 오빠가 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오빠한테 좀 기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맨날 이제 운이 없다, 얘가. 얘 머리는 좋은데. 이거 제일 위험한 발상이야. 머리는 좋은데 우리가 운이 없어서 학교에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보니까 오빠는 성적이 중간인데 맨날 인류 학교만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오빠가 가는 거야. 여기서 보면 오빠가 겨냥하는 목표는 수재들만 가는 학교.
이랬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가 약간 떠오르는 느낌은 진짜 가오밖에 없다. 얘는 인생이 가오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제일 센 학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서울대 쓰고 떨어지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뭐 서울대 한번 쓰고 떨어지는 거지. 그럼 나는 서울대 쓴 사람. 서울대 쓴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 오빠가. 이 오빠는 좀 그렇고, 반면에 엄마는 애가 좀 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아, 운이 나빠서 뭐 이런 거는 좀 있었지만, 그리고 얘가 엄마의 거는 좀 현실적이고, 어머님은. 그리고 이 현실의 안정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어머니셨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빠는 폼생폼사. 이거 이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쓸쓸하고 적막하지 않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오빠는 뭔가 이렇게 폼나는 삶. 그래서 나는 그냥 가오라고 적었어. 정말 가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아이냐? 나는 엄마의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뭐해? 동의를 해. 그렇지만 오빠처럼 사는 삶에 대한 바람이 있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오빠는 좀 그렇게 계속 살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야. 오빠는 이렇게 살았으면. 이때 이 바람은 결국 남과 다른 삶. 이런 거 좀 살았으면. 근데 나는 이미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현실에 안주한 삶은 내 삶은 안주한 삶이야. 현실의 삶을 살아.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게 나의 모습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 오빠의 삶이 좀 남과 달랐으면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아이였다. 오빠는 다르게 살았으면 이런 게 있었지. 자, 그래서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본문을 잘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읽는 거 있죠. 첫 번째 문단이 2줄밖에 안 되네. 자, 여기는 우리 서연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어머니가 빌리자면 오빠는 머리는 좋은데 하고 운이 없어 중학교 입시에서 떨어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떨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보기엔 같은 사건이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중간 정도의 성적인데 이 가오쟁이 오빠는 항상 수재들만 보는 새칭 1학교만 넣었거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건 입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센 데 넣어서. 자, 근데 대학은 좀 달랐대요. 대학은 센 데를 넣은 게 아니라 오빠의 꿈이 좀 원대했던 거야. 큰 배의 선장이 되어 먼 바다로 나가겠다는 것이 오빠의 꿈이고 좀 남다르죠. 자, 그러나 해양대학에 응시한 오빠는 두해 거푸 신체 검사에 걸려 떨어져요. 이때 이제 두해 거푸 신체 검사에 떨어졌다라는 것의 이유가 나중에 보면 저울추를 팬티 속에 넣고 갔다 보면 몸무게 미달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뒤에도 보면 몸이 왜소한 오빠야. 이렇게 연결이 좀 되거든. 그래서 신체 검사에 떨어진 건 야, 몸무게 과다가 아니고 미달이라는 거. 그래서 미달로 신체 검사에 걸려 필탁고사도 아예 못 치렀어요. 자, 이제 어머니는 현실 안주형이니까 2차, 예전에는 대학을 어떻게 갔냐면 요즘 수시와 정시지만 옛날에는 이 전기 후기가 있었어. 그래서 전기에 대부분 좋은 학교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후기에 이제 그 다음 학교들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래서 전기에서 좋은 학교 소위 말하는 스카이부터 해서 쭉 전기에 있고 그 대학 끝나고 나면 이제 후기의 대학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후기 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2차 대학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1차에서 떨어졌더라도 2차 대학의 비교적 약한 과를 택해 응시하자고 종용 포셨는데 오빠는 막무가내로 이 가오 빠지게 무슨 2차는 그러면서 이제 삼수한대. 삼수! 이게 삼수가 아니잖아. 엄밀하게 말하면 사수 아니냐 이거? 아니 두해 연거푸 떨어졌으면 본해에 떨어졌고 재수에서 떨어졌고 삼수가 맞구나. 삼수네. 죄송합니다. 삼수에 들어갔다. 자, 그렇다고 별반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맨날 술 냄새가 났고 당구가 300이니 400이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다이아몬드니 뭐 골드니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롤을 하는 거잖아. 이런 걸 보면 공부보다는 이제 당구장에서 오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런 짐작도 했죠.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인데 얘가 거기에 덧붙여서 오빠의 이런저런 말들을 연결해 보면 당구장에서 더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라고 추측해요. 자, 아직 훤한 대낮에 이미 한 장 걸치고 벌건 얼굴로 얘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자기한테 와서 술값도 좀 받아가고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주판을 놓다가 수구먼들과 입금액 때문에 가벼운 실랑이를 하다가 문득문득 오빠를 봤죠. 오빠는 왜 온 거야? 야, 좀 돈 좀 줘봐. 뭐 이러면서 받아가는 거지.
자, 그 결과 셋째는 누가 일러준 묘책으로 팬티 속에 저울추를 숨겨서, 그러니까 몸무게가 부족하니까 무게를 좀 더 나가게 그렇게 그럭저럭 신체 검사를 통과했으나 필답고사에서 또 떨어졌어요. 자, 어머니는 이러한 오빠를 두고 나는 여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제 실력과 적성에 맞는 과, 예를 들면 그게 약학과 좀 그때 그랬나 약학 대학쯤 들어가 졸업하면 약방을 차리고 역시 약사나 교사, 이거 약사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약사나 교사를 만나 결혼해 두 손 맞잡고 벌면 우리 순이 같지 않냐? 카메라 메고 공원에도 가고 막 이런 거 할 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엉뚱한 귀신 씌어, 엉뚱한 귀신, 그 먼 바다 타령, 뭐 선장되겠다는 이런 엉뚱한 귀신이 씌어가지고 인생을 망쳤다. 괜히 저놈의 해양대학교 가겠다 그래가지고 적게 됐다. 라고 하면 가슴을 치셨다. 약학대학 갔으면 붙었을 텐데. 네, 아무튼 이러고 계셔요. 자, 이러한 어머니에게 엄마는 혹시 약학대학이 약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 이제 이러한 어머니에게 오빠는 차마 마주 대거리 엄마한테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옆에 있던 나에게 이렇게 찌르면서 야야 근데 엄마 말처럼 살면 너무 인생이 허전하고 쓸쓸하지 않겠냐? 무슨 재미로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사람마다 분수라는 게 있다는 것, 이거 엄마 의견이에요. 사는 일이 어렵다는 것,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 엄마는 그런 생활의 안정, 분수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자,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머니의 생각.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어머니의 생각이지. 분수, 사는 게 어렵다,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어머니의 생각. 이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나다. 나는 엄마의 생각에 동의해. 분수가 있고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안다. 그러나 내 안에 이중성이 있어. 그러나 또한 오빠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오빠는 안정이나 분수에 맞게 어렸을 때부터 그 인류학교만 지원하던 우리 오빠 분수에 맞게 이런 거 못 살 것 같아. 그런 느낌에 애매하게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오빠 말에 애매하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왠지 우리 오빠는 왠지 그렇게 사는 게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자, 느낌. 그 오빠는 왠지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게 실제로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확신도 아니고 뚜렷한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입니다. 다만 20살 나이에 이미 헌옷까지 자기를 헌옷까지라고 비유한 거야. 모모처럼 이미 20살 나이에 헌옷까지처럼 남루이 널려있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기존의 삶 사람들이 사는 흔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그런 삶 중에 하나를 둘러쓰고 있는 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헝가리처럼 남루이 널려있는 기존의 삶 중에 하나를 둘러쓰고 있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존의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안정을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런데 이 나 자신의 시작한 나 자신의 오빠에 대한 바람, 난 어떤 소망이 있냐면 막연한 생각이지만 오빠는 어땠으면 좋겠다? 우리네 사는 삶과는 좀 다른 형태, 그리고 다른 색채의 인생을 살아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 거지. 그런 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오빠한테 느꼈던 왠지 오빠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은 곧 뭐였다는 거야? 오빠에 대한 바람인 거지. 오빠는 좀 다르게 살아줬으면, 우리와 나처럼 이렇게 그냥 다 흔히 사는 그 삶이 아닌 뭔가 남다른 삶을 오빠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오빠는 뭔가 좀 이렇게 그게 꼭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대빵 성공하는 삶 이런 건 아니더라도 좀 남다르게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나의 이중적인 내면 요걸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빠가 말했다. 세월이 갔고 오빠가 이제 돈 빌려달라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오빠는 말했다. 이 부분 누가 읽어볼까? 누가 잘 읽을까? 오빠는 말했다. 시은이가 잘 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는 말했다. 자, 잘 읽어주세요. 2번 한 번만. 오빠는 말했다. 이번 한 번만 한미총 해주시면 1년 안에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단돈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다시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 수도 검침원이든 버스에서 작상인이 되든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오 빠지기는 하지만 검침원도 하고 실질적인 그런 거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더지 더. 다시 실패하면이라고 말한 거 보면 전에 이미 실패했었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번에도 안 되면 내 진짜
검침을 하겠다. 아무거나 할 테니까 엄마가 말하는 안정과 분수에 맞는 삶을 살 터이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수전증이 있을 리 없건만이야. 오빠는 수전증이 없어요. 없을 텐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지. 덜덜 떨면서 자기도 미안했겠지. 어디 돈 없는 거 아는데 우리 엄마 사골세 사는데 돈도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믿을 건 엄마밖에 없으니까 동생 있는데 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 오빠 좀 원래 술 마실 때도 동생한테 자꾸 용돈 받아가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수전증이 있을 건 없지만 본인도 뭐 하지만 덜덜 떨면서 품에서 사절지로 계획서를 꺼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야채시장에서 벌일 사업 계획서였다. 새벽 4시에 문을 열어 8시면 파장이다. 난 처음에 새벽 4시 오후 8시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서너 시간 장사로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봤지. 그랬더니 아, 이게 새벽 4시에서 오전 8시구나. 파장이에요. 밤새워 지방으로부터 올라온 야채 부르는 게 값이고 지 맘대로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두둑한 배포와 빠른 눈치 작전이면 불과 서너 시간만 일하면 쇼를 치고 남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 거에 몇 배나 벌 수 있대요. 이런 건 다 뻥인데. 돈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제 몇 배나 벌 수 있어요. 이럽니다. 자, 그때 우리 집 사글세빵 보증금. 사글세, 이게 사글세라는 거 월세를 말하는 건데 보증금을 내고 매달 돈을 내는 거거든. 근데 그 보증금 액수가 20만 원인 거야. 근데 오빠가 지금 얼마 달라고 그래? 50만 원을 달래. 이거는 방을 빼도 줄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집이 20만 원이 전부인데 오빠는 50만 원 달라면 우리가 진짜 오빠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어도 어차피 5분의 2밖에 안 되니까 20만 원이었다. 어머니는 수직 돌아앉아 버렸어요. 그러한 어머니의 등에 대고 오빠는 장터의 야바위꾼, 야바위꾼은 이제 그냥 비슷하게 보면 사기꾼이야. 장터에 있는 사기꾼처럼 유창한 달변으로 그러나 꼭 설득시켜야 된다는 밑줄 쳐줄게. 초조감, 안간. 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눈을 막 굴려요. 그리고 눈꺼풀이 막 달달달달 떨려. 눈꺼풀은 맞바람에 떠는 문풍지.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말은 막 달변으로 하는데 떨고 있어. 자, 그때 어머니가 오빠의 말에 차갑게 자르는 거죠. 오빠가 처음에 운이 없다. 애같이 분수에 맞게 살면 좋을 것. 이랬는데 이제는 엄마가 뭐래? 입만 가지고 하는 장사는 사기밖에 없다. 사기다. 너는 안 된다. 자, 행여 어미가 있거니 동생이 있거니 하지 말고 지게벌이를 하든 아까 말한 거 검침원을 하든 뭘 하든 지게벌이를 하든 현실적으로 해서 네가 살 공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금반지죠. 마음 찡해. 자, 금반지는 엄마가 뭐 하시려고 그랬대? 5번째 줄에 저승갈 노자라고 하시면서 갖고 계시던 건데 그 노자 돈을 주시는 거지.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가진 걸 다 줬다. 자, 이걸 줬어요. 그런데 멈칫멈칫하더니 오빠가 그걸 받아갖고 갑니다. 오빠가 지금 아주 그냥 이 가오 잡는 사람 치고는 이거 안 받아! 이러고 가야 돼. 진짜 가오인데 이거는 일도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말로는 막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살 것 같았는데 그 금반지를 갖고 나가. 그 금반지를 가지고 나가면서 자, 밑줄 쳐야죠. 오빠는 울고 있어. 이때 울으면 여러 복합적인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답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50만 원을 엄마가 해주지 않아서 울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금반지를 또 빼서 주신 어머니의 금반지를 들고 가는 게 슬펐을 수도 있고 5만 개 다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집을 나가는 오빠는 울고 있었다 이 울음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선생님들이 선지에 구성해 주실 때 가능하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거든. 집을 나가는 오빠는 왜 울었을까?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어?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다양한 울음의 종류가 나올 수 있으니 선지가 혹시 나오면 가능하면 다 맞다. 그럴 수 있네? 그럼 다 맞다고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집을 나가는 오빠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본 얼굴이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오징어 배를 타고 있는 엽서를 받았다. 그럼 이 오징어 배는 여기일까 여기일까? 오빠가 타고 있는 오징어 배. 현실이야 가오야? 현실이야. 그치? 이제 오빠 현실에 간 거야. 오징어 자위 배를 타고 있는 엽서를 받았다. 근데 이제 이 오빠가 원래 몸무게 미달로 그래서 저울추가 필요했던 그런 몸무게잖아. 그러니까 왜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왜소하고 허약한 체구로 어부가 되어 살아갈 모습이 이게 안 나와 머릿속에. 이게 가능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빠는 또 나이가 어린
여자애와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어. 근데 애도 낳는데 그 애는 또 영양실조야. 이 오빠를 우리 주변에서 만나면 좀 미친놈이야. 사람 보시도 못하는 이럴 것 같아. 근데 이 동생은 좀 달라. 그래도 동생은 좀 오빠에 대한 그 아련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여자애하고 사는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영양실조야. 자,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얽혀 살아갈 그 생활이라는 것도 도시는 도대체 짐작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또한 모를 것이 어찌 그들의 생활뿐이냐. 우리의 인생도 사실 모르긴 하죠. 자, 그러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연말은 이제 실제 얘가 이제 우체국에 있죠. 우체국에 왜 있냐면 오빠한테 돈 붙이려고. 이 오빠 진짜 찌질이 급하냐니까. 연말인데 이제 우체국에 창구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아. 송금하려고 줄이 쫙 지어져 있어요. 한 3-40분 걸릴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손에는 1,000원짜리 30장. 그러니까 3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입니다. 자, 이걸 우편물이 밀릴 때이니 아마 이 돈이 오빠한테까지 가려면 길면 일주일 정도 걸릴지도 몰라. 자, 그 다음 말이야. 오빠는 그 사이, 이 돈이 도착하는 그 사이까지 누이 동생에게서 올 변변치 않은 3만 원의 액수의 송금을 걸고 내 누이가 돈 붙여줄 거요 이러면서 돈을 또 빌려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송금을 걸고 그걸 담보로 둘러쓴 빚, 이제 내 동생이 돈 붙여주면 갚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빚을 그걸 근데 감당치 못해가지고 어디로 밤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 주소지를 이제 오빠한테 보내긴 하는데 오빠가 내 동생이 돈 보내줄 거예요. 그때 갚을게요. 그러면서 계속 빚을 얹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 동생이 언제 돈을 보내준다는 거야? 뭐 이래서 하다 안 되겠다. 짐 싸. 그러고 이제 도망간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우리 오빠 참 대단하지 않냐? 그런 거 달아나 버렸을지도 몰랐다. 자, 오빠의 편지를 받은 후 이틀간의 늑장. 빨리 보내주지 않고 얘가 뭔가 늑장을 좀 부렸나 봐. 그러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빠가 딴 데로 가기 전에 이 돈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앞에 줄을 자꾸 보는 거야. 갑자기 나의 마음이 급해져서 연신 고개를 빼어 앞을 기울거렸다. 아까 줄이 길다고 했잖아. 3-40분쯤 걸릴 것 같은데 빨리 이걸 붙여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울거렸다. 나는 한 곱이 한 곱이 전락이라고 말해야 돼. 전락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는 거. 그런 오빠의 변모를 볼 때마다 지금보다는 과거가 난 거야. 지금보다는 돼지를 기를 때 오빠도 그랬나 봐요. 그다음 이 오빠 가오가 있어가지고 또 혈서를 쓰고 다녔어요. 자, 그다음 또 어떤 여선생님을 좋아해서 막 치마에 얼굴을 묶고 다닌 적도 있대요. 근데 그게 지금보단 낫다. 아니 차라리 나팔 소리 쓸쓸히 울려 퍼지던 어느 날 둘 다 어렸을 때인가 봐. 오빠가 손잡고 야 우리 도망갈까? 이랬나 봐. 어디론가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손 맞잡고 달아나자던 그때가 얼마나 더 좋았으냐. 지구는 둥글어 한없이 가노라면 다시 제자리 밖에 돌아온다는 걸 모르던 그 어린 시절 아이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달아나기를 꿈꾸는 것 아닐까?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 자,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돼지 기르는 거, 혈서 쓰는 거, 도망가자고 했던 거, 이 모든 것보다 여기 좀 마음이 짠합니다. 동생의 빙의했을 때 마음이 짠해. 이 모든 것보다 차라리 수산업에 손을 대어 한때 재미를 보았으나 왕창 망해버렸다며. 내가 그때 잘 나갔는데 왕년에 내가 돈 좀 벌었는데 그걸 잘못해서 망했네? 라고 말하는 자 박스 칠 건 여기야. 호기와 허언. 그러니까 오빠가 성공해서 돌아오라는 게 아니야. 망했어. 뭘 잘했는데 망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 나갔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호기와 허언으로 어느 날 불쑥 내 앞에 나타날 오빠와 맞닥뜨릴 것을 나는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오빠는 뭐야? 남과 다른 사람. 그래서 혹이라도 부릴 수 있는 과거의 그 가오라도 잡던 그 오빠의 모습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근데 지금은 오빠가 어떻게 됐어? 전락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오징어배 굽고 궁색하고 궁색해도 이제 더 이상 모두 안 해? 허기와 허언도 못하는 거야. 호기와 허언도 없는. 그래서 얘가 바라는 건 뭐다? 이 모든 앞에 이런 것들보다 지금은 최악이니까 오빠가.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나는 뭘 바라고 있냐면 이 호기와 허언으로 나타나시길 바라는 거죠. 호기와 허언. 어떤 남과 다른 삶을 살 것 같았던 오빠의 모습. 그걸 가지고 비록 망했더라도 호기 있게 내가 이제 진짜 잘했는데 이래서 이제 뻥이라도 세게 그렇게 칠 수 있는 오빠로 나타났으면. 근데 지금 오빠는 어떤 현실이야? 그것도 못할 것 같은 거지.
네, 그래서 이 전락에 전락을 거듭한 오빠의 모습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영원이고 여기서 조금 이제 오독을 하기 쉬운 거는 오빠가 수산업에 손을 대서 성공하고 왔으면 이런 거 아니야? 성공이 아니라 왕창 망해버리고 그리고도 호기를 부릴 수 있는 허안이 아니라 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빠였습니다. 이런 거지. 자, 그런 거고 문제는 뭐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어요. 다음 주에 복습을 이걸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 내가 OX 문제로 선지를 다 바꿔가지고 한번 본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전소설. 내가 못됐어. 여기는 소문성 못됐다고 생각하지? 얘네가 무슨 관계냐면 사돈 아니야. 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 이남 중해방 이남 7녀인데 딸이 총 6명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딸 7이에요. 자, 여기 요 7번째 딸의 남편이 손기야. 그리고 여기 6번째 딸이 손기고 7번째 막내딸의 남편이 소문성. 그 둘이 무슨 지간이냐면 본문에 있지만 동서지간. 동서지간. 둘이 동서지간. 여자예요. 아, 남자도 동서지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집이 딸이 7이 있는 집인데 거기에 그럼 사위가 7명이었을 거 아니야. 그때 여기 6번째 사위, 7번째 사위 이런 거야. 근데 이 손기는 원래 근데 얘가 장차 크게 될 걸 알고 누가 사위로 삼으세요. 이래가지고 사온 건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얘가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그다음에 거의 완전 벙어리는 아니지만 이제 말 더듬이 야 원래 그래서 말도 잘 못 짓고 그러니까 시 짓고 이런 건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근데 되게 등치도 좋고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애가 완전히 사람들이 괜찮아 얘가 말 멋져만 이러는 애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맨날 얘를 손윗동서인데 맨날 불러다가 놓고 얘는 그러니까 아유 뭐 이렇게 남들이 그리고 아우 못생겼어 아우 말도 못해 막 이러면서 맨날 놀리니까 얘는 저기 조용히 찡박혀 살고 싶은데 요 놈이 맨날 불러내 모임 있을 때마다 나와 아유 저희 나오세요 막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맥이기를 하는 거죠. 연맥이기. 그래서 그 연맥이기 1탄. 아 여기 첫 배. 올려 안 끌게. 어려우니까 올리는 것도 너 추웠구나. 여기 말하지 자식. 이거 어떻게 추워? 말하지. 추우세요? 추우신 분 없죠? 더우세요? 추우세요? 오늘은 어떻게 좀 한 번 더 나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우리 이제 재밌게 읽어봅시다. 아주 재밌어요? 아주 이 새끼가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말해 동서 대립당. 동서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동서 대립당. 자, 옥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제 내가 하다가 이거 옥의 피리소리라고 했다가 그때 내가 옥소가 그치고로 읽어버렸나 봐. 근데 보니까 옥소가 노래를 그치고니까 사람 이름이겠지. 옥소라는 사람이 노래를 그치고 잔에 술을 가득 부어오니 나왔어 소은성. 소은성이 술잔을 잡고 좌우를 둘러보며 오원시거나 오원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오원절구, 오원율시 이런 거 배웠잖아. 한자가 5글자로 되어 있으면 오원, 7글자로 되면 7원. 그러니까 얘가 한시야. 그래서 먼저 지은 것을 본받는 법이니 혹여 화답하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돌아가면서 시를 지읍시다. 뭐 이러는 거야. 우리 손기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시를 지읍시다. 이런다. 자, 그럼 말이 끝나자마자 형 중에 한림이라는 형이 있나 보지. 한림도 시를 짓고 뭐 동생들도 차례로 글을 지었대요. 얘네들이 어느 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었대. 자, 그러면서 이제 기녀들은 그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술잔을 내왔다. 자, 이때 이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이때가 나오면 집중. 자, 이때 우리의 손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 머리를 깊이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때 반선이는 부인은 아니고 기녀인데 돌아서 귀밑을 다듬고 있어서 귀밑을 다듬었다. 자, 그것을 보자 이제 손기가 딱 걸렸어 하면서 이제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재주가 보잘것없어도 너 지금 우리 무시하냐? 먹을 더럽혔다. 그래 시도 제대로 못 짓는 우리가 지었으니 먹을 더럽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손 선생이 어찌 뛰어난 시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는 거지. 시 지어?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거야. 자, 술 먹는 예절은 군대의 명령보다도 좀 엄하고 시 짓는 예는 법률보다도 더 엄해. 근데 위에서 잘못하였으면 그러니까 손기가 잘못한다면 손기에 시중을 드는 반선이 너
아래 군사들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지. 자, 여봐라. 어서 반선을 잡아서 유치하긴 얼굴에 먹을 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강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야. 너무 유치하지 않냐? 아니, 이게 이럴 일이야? 얼굴에다 먹치라고? 케이크도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반선을 갖다가, 반선이가 이제 손기에 짝을 쥐어준 기생인데, 너가 아래 군사가 원래 죄가 없지 않다. 이건 아래 군사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반선 너도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얼굴에 먹치라고, 너는 먹치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술을 마셨었으니까 이제 우리 저기 송기는 강물을 마시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은 예절을 불라불라 이러니까 아랫사람도 죄가 있으니 반선 너도 먹치라고. 그리고 옛날에 진나라 석순이 금고원에서 잔치할 때 실을 짓지 못해서 벌로 술 석잔을 먹었으니까 송기는 강물을 마시게 하라. 술을 섞어야 되는 거지. 좌우의 기녀들이 반선을 잡아서 그랬더니 같이 있던 기녀들이 반선을 양쪽 살 꽉 잡고 화관을 벗겨. 그리고 먹을 치래. 시킨다고. 자, 그때 반선에 밑줄 칠게요. 부끄러워하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반선이 하는 말입니다. 첨으로 하여금 글 짓는 분을 모시게 안 하고 말 못하는, 원래 말 못하는 애인데 말 못하는 부처를 받들게 하였으니 얘가 시를 안 지은 것은 내 죄가 아니다. 이 첩의 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항변하는 거지. 항변하는 거야. 아니 원래 못하는 애랑 나를 짝을 지어놓고 나더러 얘가 지금 시 안 지었다고 나도 내 얼굴에다 먹칠하는 것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이제 항변했어. 자, 그랬더니 소문성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야, 네가 손 선생과 만난 것이 한번 손을 잡는 관계가 아니잖아. 니네 100년의 인연을 갖고 있잖아. 뭐 깊은 정이 있대요. 근데 네가 이미 손 선생을 모시고 있으니 100년의 인연을 갖고 손 선생을 모셨는데 좋든 싫든 너가 스스로 감당해야지. 아니 원래 벙어리였든 어떻든 네가 감당해야 할 거 아니야? 자, 이제 얼굴에 먹을 넌 칠했으니까 빨리 손 선생님한테 물 권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반선이가 얼굴에 먹을 꺼멓게 칠하고 볼에 통 해가지고 이제 물사발을 만들어 손으로 이렇게 물사발 만들어가지고 송기 앞으로 가요. 입을 내민 채 물사발을 들고 이제 송기 앞으로 갑니다. 자, 배 위에 모든 기녀들, 노복들이 자, 풍채가 좋고 당당하며 말이 빛나고 문장이 출중한 소운성이야. 자, 풍채가부터 출중한까지 가로였고 소운성에다 묶어주세요. 소운성은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기녀며 종들이 전부 누구만 칭찬해? 역시 소운성이 배포가 있어. 소운성 말 잘한다. 와 멋있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거야. 자, 반면 송기는 어떡하냐? 송기의 거동을 보고는 막 웃어댔다는 거, 비웃는 거야. 제발. 아이고 말 못해.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처음에는 억지로 버티고 앉아있던 손기가 시간이 갈수록 너무 쪽팔리니까 얼굴을 점점 배 밑바닥으로 더 깊숙이 박는 거야. 자, 그러자 소운성이 송기가 하는 행동과 강물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더 흥이 나서 얘 지금 애를 완전 연맥이기 작전이거든. 너무 신나. 얼굴이 점점 애가 막 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더 신이 나갖고 더욱 이제 하면서 큰 소리로 반선을 막 꾸짖는 거야. 야, 안 되겠어. 송기의 뒤통수에다 물을 부어. 아주 이거 일진 아니야, 일진? 뒤통수에다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때 수모를 당한 송기는 100마리 잔나비가 뛰노는 듯 가슴이 어때? 밑줄 쳐야 돼. 쿵쾅 거린다. 송기 지금 자존심 있는 대로 상하고 막 모멸감 가득하고 지금 그런 거야. 막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려. 하지만 얘는 말이 어눌하다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다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난 거야? 눈물이 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손 아래 동서한테, 이 인간한테 이런 숨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니 하면서 눈물을 쭉 흘려. 근데 이 소문성이 진짜 나쁜 놈이 황급히 물사발을 물리더니 조문을 하는데, 이때 조문이라는 게 애도를 뜻하는 게 아니야. 계속 놀리기야. 자, 조문의 내용 볼까요? 워낙 재주가 높으신 선생께서 갖고 노는 거지. 시 한 번 읽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시는 거 보니까 이제 슬픈 눈이 얼굴에 가득한 것을 보니 필연 누가 죽었군요. 누가 죽었다. 친한 사람 죽었다. 그치? 이러는 거야? 아니면 선조 혹시 누구 제삿날인가요? 제삿날에 가까워서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까닭이었군요. 아이고,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시와 술로 즐길 것을 청하였으니 저희의 무지함을 사죄드립니다. 아이고, 애도의 예를 표합니다. 이러면서 약 올리는 거야. 약 올리는 느낌이야, 이거. 애도의 예를 피하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소은성 나쁜 새끼. 자, 그리고 그게 맞는 게 주변 사람들이 다 왜? 크게 웃으며 포복절도했대잖아. 완전히 송기 하나 연맥이기. 완전히 당했어. 송기 너무 화났어. 자, 중략 송기의 뱃놀이를 계기로 출가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구모하고 앞에 내가 노를 닦고 오겠다. 자, 출가하여 항공과 도수를 통달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손기는 또 동서인 소은성을 포함한 처가 식구들과 다시 뱃놀이를 가져. 이제 판이 바뀌는 거지. 얘가 이제 도술도 배웠고 항문도 배웠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뱃놀이를 가요. 자, 소은성도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직감게 배워봤자 이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애가 좀 변했거든. 그래서 변한 송기에 대한 의심을 하며 실소를 해요. 이 실소랑 약간 비웃음도 섞이고 지가 그러다 또 애가 좀 변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윽고 술이 취하고 흥취가 돋아나자 예벌은 개주지 못하고 한림과 이제 악기를 탑니다. 형 한림이는 거무고 소은성은 해금.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나는 짝을 지어서 나오면 선생님들이 괜히 바꿀 것 같아.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있어. 형이 해금이 아니고 형이 거무고 소은성이 해금. 네, 설마 이러시겠어. 자, 해금을 가져와서 곡조를 타기 시작합니다. 촥 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랑 대화하는 거야. 리을은 소은성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풍류를 도와 손 선생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어찌 손 선생은 그대로 계실 뿐 우리들을 즐겁게 돕지 않으시는지요? 이게 또 시비 걸어. 자, 그러자 한림이가 형이 아야 음률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쟤는 모를걸?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어찌 구태여 사람마다 다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만류를 해. 근데 이 소은성이가 또 손 선생이 가출해가지고 주역에 정통했다잖아요. 모든 일에 능숙하게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송기가 아니에요. 어찌 음률 정도를 통하지 못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약올리기 또 시작해. 자, 그러면서 형 한림과 대화를 끝내고 이제 소은성이 오피리를 탁 송기한테 줍니다. 해봐. 야, 너 뭐 배워왔다며? 해봐. 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조나라의 인상여라는 사람은 자기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나라 왕에게 장구를 치게 한 일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일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조나라 인상여가 되고 너 이제 우리 송기는 진나라의 왕인 거야. 그래서 손 선생에게 피리를 드리니 한번 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송기가 고개를 쳐박고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송기가 어때? 사양하지 않아. 그리고 배 가장자리에 가서 곡조를 연주합니다. 자, 근데 난리가 났어요. 가볍고 아득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고요. 구름을 멈추고 비현실적이다. 구름이 멈추고 모래평에 앉아서 기러기가 놀라 울고 막 그러더니 형 한림 형제와 소은성 밑줄 칠게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린 채로 좀 놀랬어. 뭐지? 들었다. 자, 송기가 세 번째 곡을 부르니까 물고기들이 뛰놀고 뭐 학들이 날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 광경을 본 소은성은 자, 이제 어떻게 밑줄? 한마디 말도 못해.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얘 얼떨떨. 자, 송기가 피리 불기를 그치고 주위의 한인을 돌아보면 이번에는 오히려 손기가 나서서 북을 가져오라고 해요. 북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손기가 대장도 노는데 어찌 가벼운 피리가 뭐냐. 큰 북을 가져오라. 자, 손기가 오른손으로 부채를 들고 왼손으로 옷깃을 치켜들고 일어서서 옛날 예양이 조조에게 쳤다고 하는 어양상과 한곡조를 칩니다. 슬프고 웅장한 북소리가 막 난리가 났어요. 비바람이 불고 막 강물이 터지고 막 용이 날고 막 비현실적이야. 자, 그러더니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자, 자리에는 모진 우레와 천둥 쾅쾅쾅쾅 번쩍이는 번개불이 내리쳤다. 이 북소리 이런 비현실적인 너무 이제 대단하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감동하고 있나 봐. 자, 성품이 엄숙하고 맹렬하며 담력이 있는 소은성이에요. 소은성이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난 놈이야. 엄숙하고 맹렬하고 담력이 있거든. 그런 소은성이지만 자, 밑줄 칠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바닥에 엎드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지. 자, 그러고 있었어. 자, 그러니 이 대단한 또 소은성도 그러니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다들 두려워 떨고 있어. 자, 잠시 후에 손기가 부채를 던지고 자리에 앉아 북을 치기를 그만두자
바람이 잦아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지며 다시 달과 별이 밝아졌어요. 날씨가 개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자, 이 광경을 본 형 한림은 손기의 신기한 조화와 재주에 감탄했어요. 소은성은 한 대 먹었잖아. 어찌된지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손기 웃으면서 소은성에게 자 밑줄 쳐줘 놀리는 말. 누가 소상서 소은성을 용맹하다 했는가? 도대체 누가 욕망하다 그런 거야? 북소리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상군을 다스리는 장수가 되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뭐 나름 재밌어요. 자, 그리고 문제 푸실 때 혹시 이것이 틀림의 원인이 되진 않았겠지만 간혹 애들이 이제 일단 33번을 틀린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다 안 풀었다도 있었고 요 한 집은 다 안 풀었다도 있었는데 이제 애들 대부분 다 잘 풀었는데 문학을 33번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요걸로 한번 정리해요. 보기 한번 보시면 영희록에는 주인공과 대립 인물의 갈등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배라는 뱃놀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변주됩니다. 변주라는 건 똑같진 않지만 반복되는 걸 말하지. 자, 그럼 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A에서 B로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뱃놀이에서는 시를 썼고 두 번째 뱃놀이에서는 피리를 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A 갈등의 원인은 뭐야? 여기서 소은성과 손기가 갈등하는 거죠. 갈등하는 거고 이때 우열의 관계를 보면 가에서는 누가 우야? 소은성이 우인데 나에서는 손기가 우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인물의 능력 제시 방법을 봤을 때는 뭐 시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시를 잘 썼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력이 이제 우수한 척했고 우리 이제 손기는 아예 글을 짓지 못했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뱃놀이에서는 얘가 북을 치고 피리를 부자 비현실적인 게 막 나타났어.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났고 자, 그러면 B에서는 주변 인물의 평가는 가에서는 소은성이 잘났고 우리 손기는 찌질하고 반면에 나에서는 소은성은 뭐라고 없지만 이 손기에 대해서 감탄과 경의. 이 단어가 떠올랐어. 경의라는 단어 기억해줘. 경의는 놀라우는 거야. 놀라는 거. 아주 놀라워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C에서는 방관자, 중재자 뭐 이런 것들이 2는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었는데 5번에 보면 가에서 형 한림은 소은성의 제안을 따르지만 나에서 형 한림은 소은성의 제안을 만류했었죠. 음유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로 보아 방관자였던 인물이 주인공의 요청에 따라 주인공과 대립 인물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주인공의 요청에 따라가 X가 되는 거지. 주인공이 요청을 한 것도 없고. 네. 일단 근데 제안한 거를 하지 말라고는 한 거고 근데 제안하지 말라고가 놀림이 깔렸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하지 마, 야 그거 못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마라고 한 건 맞고 근데 이제 그 의도가 정말 손기가 못할 것 같으니 하지 말라고 한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넌 왜 자꾸 그러니? 그러면서 놀림을 더하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갈등을 중재한다도 애매한 거. 어느 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라는 것도 애매한 거.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 만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도로 만류했냐에 따라 중재일 수도 있고 놀리는 걸 수도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느 쪽으로 가시면 그거에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엔 주인공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확실히 틀렸다. 자,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쳤고 우리가 숙제가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나와서 질문하시고 우리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